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도 도전하는 인생으로 꽃피우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다시 소방으로 돌아왔어요. 왜 소방으로 왔느냐. 우리 청라 화재 사건, 네, 그 청라 쪽 화재 사건이 지금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그러니까 소방을 이거를 선임 거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저기 뭐야, 기존, 기존 주임으로 일을 할 때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아예 없어요. 안전관리자가 아예 없는데, 이 사람은 뭐 한 10년 정도 일했어요.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를 맨날 비꼬아요. 어, 그 소방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책임이 얼마 무거운지 아느냐, 뭐 그러면서 막 맨날 비꼬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참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청라 화재 사건이 지금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안 보니까 근데 이번 청라사 화재 사건을 딱 보면서 그 이후에 거 봐라 내 말이 더 맞잖냐 뭐 이러면서 더 씹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섞인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따는 게 맞아요? 안관, 네. 소방관, 소방안관, 네. 소방안전관리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보니까 40대 중반부터 그 이상이 77%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50대 중반이부터 이제 6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고, 그리고 60대 중반 이후죠. 이후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많고, 조금 떨어져요, 조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닙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여기가 37%인가 그랬던 것 같고, 여기가 3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한 7%인가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70%가 70, 예, 거의 80% 가까이 가는 그 정도가 대부분 요 나이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한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어, 갈 데가 제가 그 예전에 그 얘기했었어요. 40대 때 저는 이제 40대 때 완전히 잘리면서 그러면서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막내가 태어나면서 야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벗어난지도 모르겠어요.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퇴직을 하게 됐다. 정년으로 넘어갔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이제 시설 관리라는 곳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드렸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시설 관리를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사람,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의 경력이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야, 뭐 굳이, 제 채널을 뭐 보거나 이걸로 통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이제 퇴직해서 이쪽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시설 관리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왔던 게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따세요. 라는 답이었어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필요한 이유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갖고 계시면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 보조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에 보조선임이 주선임이 있고 여기서 300세대가 초과되면 300세대당 보조선임이 한 명 있어야 돼요. 300세대당.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만 해도 1200세대란 말이에요. 저희 아파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4명은 필요하잖아요. 4명. 그러니까 주선님이 1명 가져갈 거고 보조선님이 3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2000세대면요. 2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 꽤 있어요, 요새. 예. 뭐 1800세대 이런 데도 많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수가 3으로 딱 나눠도 300으로 나눠도 얼마예요? 7명 필요하네요. 그죠? 주선님 1명 빠진다고 해도 6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6명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조선임으로 이게 많은데 이제 청라 사건을 보고 나니까 아 겁나요. 인생 뭐 구상권 들어오면 뭐 큰일 난대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구상권이라는 건요.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이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아니지만 원래 우리 고의나 과실로도 손해배상이 들어가니까요. 손해배상 기준은 고의나 과실이거든요. 예, 과실치사라고 하죠. 예,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손해배상은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을 죽었는데 손해배상? 어쨌든 자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원인의 책임을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연대 의무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소로 본다면 관리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여기 피해자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이 A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연대 1, 연대 2, 이 사람한테도 전부 같이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3등분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A가 3분의 1, 1이 3분의 1, 2가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씩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요. 일단은 이 사람이 A라는 회사가 다 손해배상을 해요. 그리고 3분의 1을 연대 1 의무자에게, 3분의 1을 연대 2 의무자에게 이때 A가 청구하는 거를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 대신에 피해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갚아라.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뻗어버리면 손해배상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 보증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회사에서 같이 연대 의무를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A라는 회사에서 여기다가 연대 의무,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이 사람이 여기다 내야 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연대 1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압류가 들어가겠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겁나요. 소방 겁나요. 소방 안 하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한테는 얼마나 이게 책임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리고 사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네. 그러다가 진짜 구데기 제대로 피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 못 하는데요. 어쨌든 소방안전관리자가 우리가 시설 쪽으로 진입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치트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제가 시험을 보시고 합격해가지고 이걸로 보조 선임 걸고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요새 이거에 대해서 많이 겁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해놓고 1년 내에 열심히 그리고 처음 온 사람한테 막 시키지 않아요. 예, 소방안전관리자 2급 다 땄다 해도 예, 수신기 하나 제대로 못 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시키니까 적당선에서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일자리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이것도 많이 의견 갈릴 거예요. 소방선임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그거 노예 계획이다. 왜 그 자격증 선임값 뭐 몇 푼을 갖고 그런 큰 거를 갖다 거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엇갈릴 텐데 그래도 한번 댓글로 서로의 의견 한번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전기 쪽 경력 쌓는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차마 유튜브로 말하기가 곤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메일로 자꾸 질문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이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또 퍼뜨려 버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이 같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얻어먹으면서 네, 얻어먹으면서 요 얘기를 한번 해서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요거를 굳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래서 나는 그거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들 계시면 제가 요렇게 뭐 맛있는 걸 하나 얻어 먹으면서 제가 한번 얘기하면서 그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차마 못했던 얘기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저기 뭐지 라이브 라이브 얘기를 하시는데 라이브를 하더라도 저는 얼굴 나가기가 참 창피해요.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굴 그렇게 딱 내놓고 하시는 분들.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이런 건 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식사하면서 뭐 시간을 갖는 거 한번 고민해 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나 이걸 꼭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구독 안 하고 보신 분이 꽤나 많더라고요. 구독 기왕이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